자, 오늘 진도. 쌤, 얼른 가져가세요. 어? 하나 좀 아프대. 엽떡 먹고 체했대. 어? 난 엽떡 너무 매워서 왜 먹나 싶어. 자, 오늘 2차 함수 최대 최소. 여기 얘들아, 최대 최소 나갈 거예요. 네, 최대 최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잔소리 좀 하면 정말 중요해요. 수능에 무조건 최대 최소 한 문제 나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지금 2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최대 최소가 등장하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투 배울 때 3차 함수, 4차 함수 최대 최소도 하고 그리고 수원 배울 때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하지 삼각 함수의 최대 최소하지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마지막에 항상 최대 최소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너희가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되니까 저 아이들은. 자, 그래서 좀 제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뭔가 조금 깊이 있게, 앞에 시작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배운다고 생각하고 들어봐봐. 집중! 자, 우선 함수의 최대 최소 본격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함수값이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이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자, 함수값. 너희가 함수값은 어떻게 표기하지? 보통? 함수값 fx 이렇게 표현하지 않니? f1, f2, f3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지? 그럼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fx를 나타내는데 이게 결국에 x의 값이야, y의 값이야. 모르고 여태까지 구했니? 함수의 값은 x의 값이야, y의 값이야? y 값이죠.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것은 y의 값인데, 즉 함수라는 것은 주인공이 y야. y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x를 사용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y가 주인공이니까 함수가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하면 너희가 y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오늘 하게 될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함수가 나타내는 값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y의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서 y값 중에 가장 큰 게 뭐고 가장 작은 게 뭔지 찾을 수 있으면 돼. 자, 그렇다면 우선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뭐지? 함수 그래프의 정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기억이 안 나지? 했다고요. 자, y는 2x 더하기 1. 요거 1차 함수지. 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직선인 거 알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 관계식이 있을 때, 이 함수 관계 맞죠? 함수 관계식이 있을 때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다 모아놓은 거. 얘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서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랑 y 값 이런 순서쌍들을 뭐 유리수, 무리수 포함해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모아서 얘를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나타낸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야. 이게. 그런데 이제 1차 함수인 경우는 이 점들이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 모양이 되는 거고. 너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그런 점들이 포물선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포물선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럼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그냥 y는 2x 플러스 1을 그려라 라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리지? 당연히 x축, y축 하고 y는 2x 플러스 1 기울기랑 y절편 맞게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겠지? 그지? 근데 이 직선이 사실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이되게 하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렇게 생긴 게 결국 직선인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약속으로 x랑 y는 모든 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건이 없이 그냥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하면 아무 말 없어도 너희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려야 돼. 모든 실수. 자, 근데 이제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쇼 라고 하는데 x의 값이 1, 2, 3 이렇게 지정을 해놔. 그럼 x의 값이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1, 2, 3 하나밖에 세 개밖에 없으니까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5, x가 3일 때 7 이렇게 좌표를 구해서 그 좌표만 그러니까 만족되는 해가 3개뿐이 없으니까 3개만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게 얘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x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정해진 개수만큼 우리가 점으로 그려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겠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값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가 2일 때 y 값은 5 나오니까 여기에 5라고 치면 이렇게.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으로 그려지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선분도 이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이 함수의 최대값은 y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7이 됐겠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3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x가 이렇게 지정된 값만 있을 때는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구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 이 그래프에서도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Y가 모든 실수라는 것은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서 이때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구하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너희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나갈 건데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너희가 배울 때 함수값, 즉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즉 y값의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구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유념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2차 함수 나갈 건데요. 너희 2차 함수식은 어떻게 표기하죠? 표준형이랑 일반형 두 가지 다 기억나니? 잘 기억 안 나니?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2차 함수식은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작게 나누면 5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표준형하고 일반형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면 표준형은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식,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기된 게 이제 표준형. 자,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p, q. 혹시 2차 함수에서 대칭축 뭔지 기억나니?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서 2차 함수는 대칭축이라는 게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축을 중심으로 좌랑 우가 대칭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 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y랑 상관없이 x의 값이 다 p인 점들 맞니?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은 x는 p. 얘가 바로 대칭축이라고 부르면서 간단히 축의 방정식 이렇게 불렀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축방 요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룰 거라서 잠깐 복습한 건데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이제 표준형이고요.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은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일반형. 자, 일반형은 얘를 전개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이차함수 일반형인데 주어져 있는 일반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할 줄 알지. 너희가 어떻게 해, 근데?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이거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해서 바꾸는 거 기억나? 그죠? 자, 그럼 어쨌든 너희가 표준형으로 바꾼다라는 건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니까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상수항에다가 더하고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4를 더하고 빼서 식이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원래 플러스 1 있었던 거 그대로 쓰시면 앞에 있는 세 개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뒤에가 마이너스 3. 이게 표준형이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 이제 조금 빠르게 바꿀게요. 반의 제곱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암산이 되는 애들이니 그냥 모양을 바로 맞춰. 자, x제곱 플러스 4x만 보고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당연히 x 플러스 2의 제곱일 거고 그럼 상수항 얘 제곱했을 때 4 나오는데 플러스 1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표준형으로 바꿀 때 앞에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니더라도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묶어야지. 그지? 근데 묶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x제곱 플러스 6x가 완전 제곱식 전개해서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가 x 플러스 3이면 안 되지. 12가 나오잖아. 2분의 3이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은 상수항이 4분의 9에다가 곱하기 2니까 2분의 9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1. 맞지?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일반형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원래는 A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묶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식이 x 플러스 2분의 b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래야지만 이거 전개했을 때 가운데 항이 bx 나오겠지. 그치? bx 나올 거고 뒤에 뭔가를 빼고 더할 건데 그건 그냥 생략할게. 생략해서 표현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거거든? y좌표는 지금 생략했어. 나 뭐 잘못했다. 2가 아니라 2의 2분의죠? 이상하지 않았구나. 너. 졸리구나 너 이거 아무 말도 안 한 거 보고. 얘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b일 거다. 자, 그래서 얘가 여기 a를 내가 안 보고 그냥 바꿨어. 자, 그래서 2의 2분의 b.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아까처럼 축방이 되는 거. 그래서 일반형에서 너희가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오늘 문제 풀 때마다 이거 계속 사용할 거야.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2차 함수에서 축방 구하는 공식. 많이 졸려? 아니나 졸리니? 힘들어 보인다. 자, 축방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너희가 졸리면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복습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 본격적인 거 시작도 안 했음. 이제 시작이야. 워밍업이었어, 지금까지는. 할게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볼게요. 자, 너희가 2차 함수를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다고 쳤을 때 a가 0보다 클 때부터 생각해 볼게. 자, 지금 2차 함수가 그냥 주어져 있고 x의 범위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찾는 거야. 그럼 2차 함수에서 a가 0보다 크면 얘는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면 결국에는 이 함수가 나타내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 얘는 가장 큰 값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럼 결국에 제일 작은 값이 이쪽에 있을 건데 이것이 꼭지점의 y좌표니까 q가 될 거고 그때의 x의 값은 p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q 값이 이 함수가 갖는 최소값인데 그렇다면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이니까 이땐 최대가 있어, 최소가 있어? 이때는 가장 큰 값인 최대만 있는 거죠? 그죠? 최소는 없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2차 함수식에서 최대 최소를 x를 제한된 범위로 자를 거야. 범위를 잘랐을 때 그때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먼저 좀 볼게요. 자,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다고 칠게.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첫 번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자, 여기에서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자, 지금 요 함수를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해.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릴 거야. 그랬을 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을 거니까 졸지 말고! 자, 그러면은 얘를 이 범위가 이 함수의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지 찾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를 찾아야 돼요.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이 2차 함수에서 제일 가운데 직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민찬아. 나 축방 구하는 공식 뭐였지?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로 얘 축방 구하면 x는 얼마죠? 2. 자, 그럼 그래프가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고 축방이 x는 2. 여기가 2. 근데 실제로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면 1은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 정도라고 놓고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요 정도라고 놓으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란색 선만 실제로 그려져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원래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의 그래프죠. 자, 그럼 지금 이게 그래프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를 가질 거고 x가 1일 때 최소를 갖겠죠. 맞니?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한된 범위가 두 번째 제한된 범위가 3에서 5까지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원래 아래로 볼록이고 축방이 x는 2니까 3에서 5까지면 오른쪽이 3이 오른쪽 2보다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5도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그려지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이 실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 함수가 나타내는 값 중에 최대값은 x가 5일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3일 때 나오는 거.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세 번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주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에 축방이 x는 2인데 아이고 x는 2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면 3이 요 정도라고 칠게요. 자, 3의 위치가 요 정도로 치면 여기서 한 칸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은 여기서 3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한참 왼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그려진 그래프지. 그지? 요 파란색.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진 그래프기 때문에 이때 이 함수의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 최소는 어디서 나와? x가 2일 때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가 나오겠지. 됐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너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범위가 없으면 단순하게 최대만 있거나 최소만 있거나 하겠지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그래프가 총 3종류로 나올 수 있으니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가면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 근데 이 최대 최소를 찾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축방이에요.
축방의 위치가 정해져야 너희가 이 제한된 범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축방을 먼저 찾고 그거에 맞춰서 얘네들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최대 최소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 기본적인 것부터 약간 응용된 것까지 살짝만 연습해 보자. 자, 우선은 30번부터. 쉬운 거야? 어렵지 않아? 자, 2차 함수가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고 자,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x가 제한된 범위 같은 게 없어. 그러면은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죠?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라는 게 결국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라고 주어지는 거고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이려면 여기 지금 이창의 개수 A는 0보다 크다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특별히 제한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요 말이 나왔다라는 건 그 의미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A, B, C인데 꼭지점의 좌표에 힌트가 나왔으니 꼭지점 좌표가 주어질 때 2차 함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식을 쓰면 되지. 따라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 식이 곧 얘가 되는 거고요. 근데 F4는 1이라고 했으니 이게 4,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1은 4a 마이너스 5 맞니? 맞죠? 그래서 a가 5분의 6.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하면 a, b, c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전개해서 쓰면. 됐지? 31번. 이거는 문제 해석하는 것만 좀 알려줄게. 자, 두 이차 함수 fx랑 gx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말이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x가 제한된 범위가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보자는 거야. 그 모든 실수에서 봤는데 근데 그 범위 내에서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fx가 마이너스 1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0 이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0값이 gx의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는 최대값이 0이니까 단순하게 이제 fx랑 gx를 표준형으로만 바꿔서 최대 최소 그냥 구하면 되지. 자, fx만 만약에 해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얘를 완전 제곱구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만 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에 1이 튀어나오니까 뒤에 있는 나머지 좌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면 되지. 그지? 그럼 그때의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 자, gx도 마찬가지. gx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고 완전 제곱골 가운데 8x가 나오도록 만들 거야. 그럼 8x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8x가 나오지. 대신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뒤에 2b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려면 얘는 2b 플러스 4가 되면 되지. 따라서 이것의 최대값이 2b 플러스 4가 이제 0이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쉽지?
아직 어려운 거 시작은 안 했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중3에서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중3에서 안 나오지. 빨랑 갔다 올까? 갔다 와. 지금 화장실 갈 사람, 물 마실 사람 갔다 오고 졸리면 물이라도 마시고 올까? 잠깐. 빨리 끝나면 셔틀 타지 않겠어, 너네? 자, 봅시다. 33번. 자, 33번 보시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 A, B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있는 식의 최소값인데 우선은 여기 이 문제를 하기 전에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살펴볼까 해. 아까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가 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렇게 뭐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최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q라는 애가 최소값이 되기도 하고 최대값이 되기도 하는 거를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x랑 y 값이 실수 범위라는 거지. 그지? 함수. 방정식이 아닌 함수니까.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x랑 y가 실수라는 전제한데 알다시피 실수를 제곱하면 그것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딱 0이 되었을 때 당연히 3이 제일 작은 수가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렇게 해석해 봐도 결국엔 얘가 이 식이 나타내는 최소값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꼭 함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실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어쨌든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은 q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꼭 함수식이 아니더라도.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실수 제곱에 이번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는 이게 될 수 있는 값이 0 이상인데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얘는 0 이하니까 얘가 0이 되었을 때 이게 제일 큰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결국 최대값이 q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함수식이 아니더라도 최대 최소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방금 봤던 그 33번 같은 거고요. 봐, 지금 찾는 것은 이 식의 최소값인 거야. 함수가 아니라 이 식의 최소값. 이 식의 최소값인데 문제에서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는 암묵적으로 얘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너희가 이 식을 어떤 실수의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꼴 이런 형태로 모양을 바꾸라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야. 어떤 것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의 제곱꼴로 모양을 바꾸는 거. 자, 그럼 이제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려면 A랑 C가 문자가 통일이 되어야 하니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을 대입을 해서 통일시키는 식을 만들면 되고 즉 A, B를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B가 3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B 대신에 얘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마이너스 4A제곱에 플러스 6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4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가 뭐냐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소값 구해주면 돼. 그럼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얘를 완전 제곱꼴로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4a로 2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될 거고 상수항이 9가 나오도록 맞춰야 되니까 얼마 더하면 되니? 7. 그러므로 이 식의 최소값은 7이 되는 거.
자, 이런 의미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조금만 더 볼게. 뒤에 보면, 45번. 63쪽에 45번.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그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XY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고, 관계식이 아니구나. 이 식. 여기는 이 2차 식이 나타내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결국엔 이 식도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돼. 자,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x는 x끼리 해서 완전 제곱꼴로. 그 다음에 y는 y끼리 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는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되지. 그럼 이제 상수항만 맞추자. 자, 여기서 상수항이 18 나오고 제곱한 다음에 2 곱하니까 여기서 상수항은 4가 나오니까 더해서 22면 이제 더하기 3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최소값은 3.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최소값을 가질 때의 x랑 y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결국엔 얘가 0일 때 최소값 3을 갖는 거니까 결국 x가 마3, y가 2일 때 그때 최소값 3을 갖는다. 이렇게까지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보자. 64쪽으로 가볼게요. 방금 했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약간만 더 응용한 문제들인데 49번. 이거는 이제 문제 두 개를 비교해서 좀 볼 건데 우선 49번부터. 자, 여기서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 xy가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꿀 거거든. 근데 완전 제곱꼴로 바꿀 때에 필요한 식이 문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얘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라는 소린 거죠. 근데 지금 대입하기에 얘 y가 두 개고 x가 하나이니 당연히 첫 번째 식을 x는 꼴로 바꿔서 집어넣는 게 편할 거고 그럼 x 대신에 y 더하기 2를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넣어보면 이 식에다가 그럼 얘는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얘를 내가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이 전개가 안 됐으니까 전개해서 바꿀게요.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 2y제곱에 12y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최소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꼴로 2y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면 되고 그럼 얘가 18이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러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수분 속뜻이 있어. 자, 지금 얘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얘 최소값을 구할 때에 주어져 있는 이 등식 있지. 이 등식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요식 얘를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얘가 어차피 1차 함수고 1차 함수라는 말은 x랑 y가 결국에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얘의 최소값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 식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를 한번 볼게요. 49번이랑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52번.
자, 52번도 보시면 지금 얘가 형태는 비슷해. 얘의 최소값을 구할 때 당연히 너희는 앞에 있는 이 식을 변형해서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걸 변형해서 넣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이 y제곱이 하나고 x가 두 개로 표현돼 있으니까 y제곱 대신에 그냥 넣을게요. 그 y제곱 대신에 1-x를 대입을 할 거야. 여기 있는 이 식을 y제곱 은꼴로 바꿔서 집어넣으니까. 그럼 얘를 바꿔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 넣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가? 맞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너희가 무심코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5.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대부분이 쓸 건데 이거 정답이 아니야. 왜 그런 거 같아? 풀이에서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자, 여기에서 봐. 1-x는 y제곱이 되는 거지. y제곱은 음수가 가능해? 안 되지.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1-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온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1-x는 0 이상의 값만 나오므로 x는 1 이하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주어져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즉 x는 1 이하인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닌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거죠. 그죠? x는 1 이하.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 추계방정식이 x는 3이잖아. 그지? 그럼 x는 3이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직선이 x는 3인데 나는 x는 1 이하인 범위에서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1은 3보다 더 왼쪽에 있죠. 이렇게. 그러므로 이쪽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x가 1일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야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다 나와요. 서술형을 무조건 봐. 저번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점수를 쪼개게 하는 거야. 뭐 객관식 점수도 쪼개지만. 그래서 서술형은 무조건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런 조건식을 대입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인가?를 생각해야 돼.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참인데 실수 조건이 나와 있을 때는 보통 이 식을 누구 제곱은 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 나오면 제곱이 붙어있는 등식이 있으면 제곱 은꼴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범위가 제대로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4번과 같은 것도 보면 얘도 그냥 잠깐만 언급만 할게.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를 얘가 움직일 때라고 써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X랑 Y의 범위가 지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X, Y라는 점이 이 선분 위를 움직이는데 그때 X는 결국에 최소 마삼부터 최대 1까지지. 맞니?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라고 문제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얘 제한된 범위의 최소값을 찾아줘야 돼. 참고로 얘는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냐면 저거 쓰시면 돼요.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도 되고. 기억나니? 그게 기억이 안 나면 피타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A랑 B 선분 사이 여기 아이고 여기가 이 식이 이렇게 여기 선분 사이를 움직이는 점이 x, y라는 거고 그럼 x, y가 여기 사이에 있는 점인데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여기서 얘 빼고 제곱하고 여기서 얘 빼고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기억나? 근데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너희가 여기 이렇게 저기 뭐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 쓰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8이니까 AB 피타 쓰는 게 아니다.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피타가 안 필요하네. 직선의 식이 필요하네요. 쏘리. 요거 직선식이 필요해요.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그러면은 기울기부터 찾을게요. x 증가량이 4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8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놓으면 이것이 1,3 지나가니까 요거 이용해서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식 대신에 이 식을 여기 y 대신에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최소값을 구할 때에 아까 찾아놨던 제한된 범위 있지. 요거 마3에서 1까지 얘를 활용해야 돼.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것의 최소값. 답은 숙제하면서 너희가 찾아봐. 됐나? 요새 재밌는 영화가 있니? 마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서.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해보자. 얘들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건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워밍업 계속. 그러니까 진짜는 이런 거야. 진짜는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니. 내가 항상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야. 자, 35번.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5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으면 뭐부터 찾으라 그랬죠? 2차 함수의 축방. 축방을 찾아야 이 범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축방이 항상 기준이 되니까 축방을 찾아야 돼요. 자, 축방을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요거 이용해서 축방을 찾으면 1인가요? x는 1. 그럼 지금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한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로. 그리고 축방은 x는 1. 자, 그러면 이제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범위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걸쳐 있으려나? 그래프가? 왜냐하면 x가 2면 1보다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1이면 1보다 두 칸 왼쪽이니까 얘가 좀 더 낮고 이렇게 요 정도 위치 정도.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이 5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하는 게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y좌표가 5라는 거고. 즉 주어져 있는 fx는 1,5를 지나가는 거니까 f1은 5다라고 알 수 있으므로 k값이 나오죠.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1 플러스 k인 것 같은데 그것이 5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x에다 1을. 그러면 k 값이 나오고 따라서 함수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겠지. 이때. 그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f-1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k가 4면 플러스 3.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자, 이제 여기서 약간만 응용해 볼게요. 자, 결국 제한된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너희는 축방부터 찾아서 그래프를 표현하면 되는데 밑에 37번 볼게. 자, 제한된 범위 중에서 하나가 문자로 나왔어. 하나가 문자로 나왔으면 최대값이 3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볼게. 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제한된 범위 나오면 습관적으로 축방부터 구할게요. 축방이 뭐니? x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x는 3 맞나요? 그죠? 자, 그리고 얘가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 그러면은 축방 x는 3 표시해 놓고 근데 제한된 범위 0에서 a까지를 표시를 해볼 거야. 그림에다가. 자, 0에서 a까지인데 0은 3보다 왼쪽에 있는 거 확실하니까 0 위치 하나만 그냥 설정해 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 사실은 이게 최대값이 3이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너희가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얘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가 0에서 여기로 끊길 수 있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끊기면 a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꼭지점을 넘어가면 최대값이 무조건 3에서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제한된 범위가 0에서 a까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끊기는 부분. 자, 왼쪽으로 끊긴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값이 a인데 이때를 내가 그림으로만이 아니라 이 a가 3을 기준으로 작은지 큰지 그 범위까지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a가 3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서 축방이 x는 3. 그럼 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꼭지점을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A의 위치가 사실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최대값이 3이라는 것을 기준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어쨌든 꼭지점을 넘어간다만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려고 해.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A, 얘가 0이 되니까 자,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아, 두 번째 거. 미안. 두 번째 거는 범위로 쓰면 A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사실 A는 3보다 크다에 여기 이렇게 나눠버리면 A가 3일 때는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A가 3일 때는 어차피 이 값에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여기에다 등호를 붙이나 여기다 등호를 붙이나 상관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라고 하면 어느 한 군데에다가만 그냥 붙여주면 돼. 아무 데나. 근데 보통은 크거나 같다에 붙이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볼게. 자, 첫 번째 거 얘가. 자, A가 3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때는 최대값이 A에서 나오니까 즉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값을 찾으면 요 식에다가 그럼 여기 있는 Y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가 3이라는 의미고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이라서 A값이 될 수 있는 것은 4하고 2 나와. 그럼 4하고 2인데 A는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4는 안 되고 A가 2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일 때 결국에는 최대값 3을 갖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그때 최소값은 0일 때 나오겠지. 요 범위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나오죠.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케이스는 a, b의 값이 나오는지 한 번만 볼게. 자, 이 범위로 정해져 있을 때의 최대값은 x가 3일 때 꼭지점 y좌표에서 나오죠. 자, x가 3일 때니까 x에다가 3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 그것이 3이 돼야 되는데 이거 3 안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어쨌든 모순이야. 얘는 성립을 안 해. 이거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옆에 39번 한번 풀어봐. 시간 한 2분 정도만 줘볼게. 39번. 보자. 너희들이 뭘 잘못했나 볼게요. 답이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 무슨 축방은 구했지? 자, 축방이 x는 k. k 위치 모르지만 그림은 어쨌든 아래로 블록으로 제대로 그렸죠? 어? 자, 그럼 축방이 x는 k 이렇게 놓고 x는 k. 자, x가 4 이상인데 그러면 얘가 제한된 범위 4의 위치가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가 상황이 다른 거지. 그지? 최소값이. 그러니까 4의 위치가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되고 그럼 왼쪽에 있으면은 4가 이렇게 되면 이때 이렇게 너희가 나눴을 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K의 범위는 4보다 클 때죠? 그죠? 등호는 여기다 붙여버리자. 그러면 K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럼 K가 4 이상일 때, 4 이상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때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x가 k일 때 나오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 그럼 x가 k일 때 값에 집어 넣어볼게요. 여기 x에다 k를 집어 넣어보면 요 식에 그럼 이 식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24. 최소값이. 그러면은 여기서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오는데 질문에서 너희가 조건을 잡은 게 K는 4 이상이니까 여기서 K 값은 2루트 6이 나오겠지. 근데 두 번째 경우 아래로 블록이고 축방이 X는 K일 때 4의 위치가 이제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4의 위치가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진 거.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때는 최소값이 x는 4일 때 나오는 거고 x에다 4를 여기 식에다 집어넣으면 결국 16-8k가 되는 건데 그것이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k 값을 찾으면 k가 5 나오지 너희가 잘못 구한. 근데 k가 5라는 게 왜 답이 안 돼? 범위 안 맞잖아. 두 번째 거는 k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모순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단순히 막 넣고 이 답을 구한다고 이게 답이 아니야. 고등학교 과정은 항상 이렇게 범위 나누는 걸 잘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게 일반적인 킬러 문제 마지막 30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나누는 게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경우의 수 잘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린트로 이제 너희가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치환해서 하는 최대 최소 문제.
프린트 그냥 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자, 40번. 제한된 거 연습했으니까 요거. 자, 실제로 요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수2에서 미적분 할 때 사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또 한 번 등장을 할 거야. 이거 사차함수 아닌가? 사차함수죠. 사차함수는 보통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생겼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자, 얘도 지금 제한된 법이 나와 있고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건데 딱 식의 형태를 보아하니까 뭐 이용하는 거겠어? 치환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치환할 때 너희가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t라는 문자는 문제에서 제시된 게 아니라 너희가 잡은 거지. 너희가 잡은 문자가 나온다. 그럼 항상 이것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순간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린다. 우연히 맞는 거야, 맞는 것도. 자, 볼게. 자, 그럼 우선은 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치환을 하는 순간 결국 y라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이 돼서 y는 t에 대한 이차 함수가 되지. 내가 찾는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거든. 그러니까 y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t값의 범위가 필요해. 근데 그 t값의 범위를 어떻게 찾느냐? 치환한 식이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엔 t라는 애도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결국 얘는 치환을 하는 순간 2차 함수식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 거는 t는 x에 대한 2차 함수, 두 번째 거는 y는 t에 대한 2차 함수.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에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1번씩부터 시작해서 2번으로 끝내야 돼. 그래야지 y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다. 그럼 지금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t의 범위가 필요해서 1번씩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1번씩은 x가 보니까 0 이상 3 이하라는 제한된 범위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럼 기존에 하던 방법처럼 이거 축방 구해가지고 최대 최소 찾아주면 돼. 그러면은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아래로 볼록에다가 축방이 x는 2 나오지. 그런데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0에서 3까지가 0이 이 정도라고 치면 3이 얘보다 조금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내가 1번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가로축이 x고요. 세로축이 t야. 그러니까 t의 범위를 구하는 건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 t값, x가 2일 때 t값 이렇게 구하면 t값의 범위가 나오지. 그럼 x가 0일 때 집어넣으면 이게 1 나오고요. x가 2일 때 요거 x가 2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그러므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라고 t의 범위를 찾아내면 이 범위를 바탕으로 이제 2번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2번도 마찬가지. 제한된 범위 t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니까 얘도 그래프 그릴게요. 아래로 볼록의 대칭 축방이 t는 3 나오지. 얘는 x가 아니라 미지수가 3이다. t는 3. 자, 그러면서 이제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라고 치면 1은 3보다 왼쪽이니까 요 정도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그러므로 질문은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는 거라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은 x래. t가 마이너스 3일 때랑 1일 때 나오니까 t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18 마이너스 3? 24인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8? 이렇게. 어? 어려워? 뭐라고? 자, 근데 이제 봐봐. 40번처럼 차라리 문제에서 대놓고 이렇게 범위가 나오면 쉬운데
41번이나 42번처럼 제한된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 그걸 한번 볼게요. 41번은 난이도 하라고 쓰여져 있는 게 얘를 제대로 풀지 않아도 답이 나와서 그렇거든. 그냥 대충 풀어도 답이 나와, 얘는. 우연히. 근데 이걸 제대로 푸는 거를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얘도 41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연히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1번식에서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럼 2번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얘를 그냥 표준형으로만 바꿔도 얘는 답이 나와.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 그래서 난이도가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래 푸는 방식은 얘가 결국엔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t 값이 아시죠? 이거 2차 함수다 보니까 2차 함수는 모든 실수 값이 아니야. 여기 있는 이 y 값, 즉 t가.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최대값을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t 값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너희가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t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냐면 축방 2분의 3일 때겠지. 2분의 3일 때 t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올 거고 그럼 그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결국엔 t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이거라서 t값을 범위로 쓰면 t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이번에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t값의 범위가 무의미한 게 그러네. 4분의 9예요. 나 어제도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애들이 말이 안 했지? 몰라. 내 기억이 잘못됐나?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측방의 t는 2. 자, 그럼 4분의 9. 아, 어제 4분의 9로 했네. 마이너스 4분의 9면 답이 달라져. 그러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t는 2고 4분의 9면 뭐 여기 이렇게. 그럼 4분의 9 이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차피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얘는 답에 지장이 없다는 소리야. 너희가 그냥 대충 풀어도. 근데 이런 문제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문제마다 골라낼 수가 없으니 그냥 항상 제대로 풀어야지. 그럼 이제 t가 2일 때 마이너스 2인가? 나 산수 실수 많이 하니까 너희가 항상 확인해줘야 돼. 나 왜 산수가 어려워. 이제 한 문제만 더 하면 돼.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했더니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줬구나. 본의 아니게. 자, 마지막 활용. 자, 여기서 가장 대표 문제 55번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줬다가 할게요. 얘들아, 이거 말고 상문제들을 내가 아직 안 풀어줬는데 상문제를 그럼 주말에 좀 풀이를 해서 올려줄까? 그럼 너희가 그거를 보고 이해하고 프린트를 풀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해도 되는 거 맞아? 근데 프린트를 안 풀어 오늘처럼 안 풀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풀었어요. 그래. 너 혼자 푼 거 같아. 프린트까지 숙제를 다 안 푼가? 자, 55번 볼게요. 얘들아 마지막 얼른 합시다. 자, 이 그림은 너희가 3학년 내신 대비할 때 기말고사 할 때도 보게 될 그림이다. 물론 문제는 좀 다르지만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중3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 볼게요. 질문은 직사각형 ABCD 둘레의 최대값. 얘들아. 자, 여기 둘레를 구할 거예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의 ABCD에서 자, 문제에서 봐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여기 그래프 위에 있고 여기는 CD는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림은 샘플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가 A,
여기 B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샘플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직사각형 모양에서 어쨌든 둘레 길이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 A라는 점을 이렇게 내가 A, B, C, D 사각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A, B, C, D일 수도 있는 거라서 꼭 이게 왼쪽이 A다라고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안 돼.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킬러 문제 틀리거든? 괜히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이차 함수는 대칭성 갖고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특별한 특징이 바로 대칭성이라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얘는 습관적으로 이 대칭축을 찾는 게 연습이 되면 문제가 쉽거든. 자, 여기서 축방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길이를 구할 건데 이 x축을 딱 저렇게 축방으로 연결하는 순간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알게 되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의 길이를 표현할 때 이 축방이 필요해. 가로의 길이를 표현할 때. 자, 그래서 축방부터 찾아보면 얘는 x는 3 나오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인데 지금 A점이나 B점 좌표가 안 나왔고 CD도 모르지만 항상 그래프의 활용 문제들은 그래프랑 이렇게 도형이 만난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이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점을 하나 지정해서 그것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아볼게. 그럼 얘의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Y좌표는 이 함수식에 대입한 값일 거고 그러면 얘가 A,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그림에다가도 표시해볼게. 자, 얘는 A점의 좌표만 표시하면 모든 게 끝나. 축방만 찾아서. 그럼 둘레의 길이 지금 구할 수 있거든? 이거 세로의 길이 얼마지? 이거 지금 음수지?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 세로의 길이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되겠지. 음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이만큼. 세로의 길이는 결국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되고 그 다음 왜 그래?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이걸로 찾는 거 요거 한쪽. 요거 요만큼. 자, 요만큼 길이 얼마죠? 3에서 a 뺀 거니까 3마 a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식으로 찾을 건데, 둘레는 결국 3-a가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a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요거 2개.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 얘가 바로 둘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에 얼마야? 플러스 8a. 플러스 12인가? 자, 그럼 여기서 얘의 최대값이니까 얘를 얼른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아까부터 이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면 상수항이 4 마이너스 8. 그럼 플러스 20인가? 그러므로 최대값은 20이 되겠죠. 아, 끝이 아니야. 자, 만약에 이 문제가 학교 서술형에 나왔는데 요 정도로 풀었다. 그럼 무조건 감점 받아. 뭐 때문일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어. A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놨으면 A점을 이렇게 놨으면 그 또한 잠깐 이 길이가 3-A라는 게 확실하려면 A는 무조건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술형에 나온다. 그럼 A값을 내가 새로운 문자를 썼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범위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A점의 좌표는 직사각형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그 값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써야지만 1점 감점을 안 당하죠. 근데 그 1점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